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하자 정승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유라는 말을 붙이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유주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민주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장해주는 법치주의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데요. 다수의 의사는 헌법에 의해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수의 의사로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수의 전횡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내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했었는데요. 자유주의자들로서는 다수의 전횡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에 반대했던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법치주의인데요. 법치주의, 특히 헌법을 중시하는 입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수의 횡포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수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체제인 것이죠. 다수의 전횡으로 인해 소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에 자유주의라는 캡을 씌워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정승일 정책위원은 윤석열과 진중권이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인 줄 알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정승일은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 즉 특권적, 귀족적 민주주의이고 다수의 의사를 제약하는 제한적 민주주의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집권 세력의 생각과 같은 것이죠. 진중권 교수는 이들의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라고 규정했는데요.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의 민주주의입니다. 요즘은 급진적 민주주의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결국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나 급진적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조작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주의자들이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이유는 바로 사유재산 제도에 있죠. 사유재산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나만의 소유라는 사실은 개인의 자의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개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노예나 농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개인의 인격이 부정되는데요. 사유재산은 노예나 농노와 자유로운 개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주와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개인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사유재산 제도는 개인이 국가에 부당하게 종속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착취와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가 무상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는데요. 사유재산 제도를 자유의 철학적 토대로 파악하는 자유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적인 물신숭배 사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집권 세력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에 대해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증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핵심인 부동산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복지를 강화한 것이니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서유럽은 약한 복지국가이고 북유럽은 강한 복지국가인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이렇게 변질된 것은 사회주의가 유럽에 들어왔을 때 이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에 막혀서 사유재산 제도를 파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소련과 아시아에서는 급진적인 공산주의로 진전되었는데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는커녕 전근대적인 봉건체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사유재산 제도를 쉽게 무너뜨리고 국민의 재산을 전부 몰수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는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했는데요. 바로 자유주의가 없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소련, 중국, 베트남, 북한이 보여주었는데요. 정성일 정책위원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궁금할 따름입니다.